네, 풍수라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 여행.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비급 시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양오행설, 그 허와 실, 그리고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 지역번호 02-797-8100번으로 여러분들 상담 전화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동양미래학자 소재학 미래예측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음양오행설 마지막 시간이죠. 그렇죠. 6번째면서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꾸려지게 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음양오행으로서 딱 구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번 해나가고, 네. 또 십간십이지에 대해서 음양오행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대략 어떻게 구분한다는 개념까지 잡아주고, 네.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6번째 시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석박사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실제로 강의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조금 더 약간만 더 편하게 풀어 설명을 한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이 이걸 음양오행을 이용하는 모든 사주명리학, 풍수지리부터 모든 것들에 대한 허실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강의를 통해서 내 자녀라든가 나의 어떤 기본적인 잠재되어 있는 기본 성향, 특성도 알 수가 있겠고, 네. 또 기타 이런 것들 보니까 대략적인 사회 현상들도 예측하면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까지 한번 열심히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주시죠. 본강이 들어갑니다. 얘기했듯이 음양설과 오행설이 결합된 내용인 거고, 음양오행의 규칙적인 측면, 쉽게 음양설은 음양과 음양중, 절대는 음양이고 상대는 음양이고 절대는 음양중인데, 네. 상대적 관점에서 음양이라고 얘기한다겠고, 원래는 양이 먼저인데 음양은 상대적 관점이다 보니까 음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음이 먼저가 돼서 음양. 그다음에 오행과 사행, 오행은 절대적 관점이고 사행은 상대적 관점에서 오행을 얘기한 겁니다. 즉 음양에서는 상대적 관점을 취해서 음양이라 부르고, 음양과 음양 중에서는 오행과 사행에서는 절대적 관점인 오행을 불러서 음양, 오행을 결합시켜서 상대와 절대 개념인 겁니다. 네. 세상은 상대적인 세계, 즉 보이는 현상을 먼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치를 알게 되는 거죠. 해가 뜨고 지는, 이유는 모르지만 해가 뜨고 지는 현상을 먼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그 지구가 도는 그 원리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현상을 먼저 알고 원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간은 음양오행의 그 원리를 밝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특히 지난 시간 마지막에 우리가 목화토 이렇게 얘기해서 목의 특성, 화의 특성 얘기했던 기억나시죠? 네. 자, 목은 뭐라겠습니까? 어린 나이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동적이기도 하고 직선적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했고, 돌발적이기도 한 특성, 목의 기운이 많을 때. 그리고 화는 그에 비해서는 약간 학문적이기도 하면서 이상주의적이기도 하고 뜬구름을 잡기도 하고 네네. 소녀시대, 그래서 문학 같은 개념 얘기하는 거고, 토는 그 철이 드는 시기니까 현실적인 시기, 그래서 인생으로 친다면은 중년기 한참 활동하는 시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화면을 한번 잠깐 봅시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목과 화와 토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토의 시기가 바로 중년의 시기입니다. 나이로 치면 현실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이 토를 지나면서 잘 보면 목화는 분산해서 가는 거고 금수는 뻗어갑니다. 그래서 네. 토는 어떤 시기냐? 인생을 볼 때도 이렇게 목화는 뭔가 기운이 뻗어가는 시기, 그리고 토는 멈추는 시기, 금수는 줄어드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네. 모든 흐름이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과 수, 금 정도 넘어가면 인생이 이제 서서히 꺾이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수 정도 되면 이게 노년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토의 시기가 뭡니까? 한참 세상을 이제 이게 화의 시기는 멋부리는 시기고, 이제 결혼해서 막 세상의 삶을 시작하는 시기가 토의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현실적이다 보니까 성실한 거죠. 남자들도 예를 들어서 이런 토의 성분이 많을 때 현실적인 겁니다. 어떤 토의 성분이 적을 때 이런 성향을 얘기하는데요. 자, 어떤 남자가 집에 오자마자 그럽니다. 아니 몇 시인데 아직까지 밥도 저녁도 안 차려놓고 이 예편에 정신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 요즘도 그런 간땡이 분 남자 있을까?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있고, 한 사람은 딱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집사람 눈치가 조금 어디가 안색이 안 좋은 것 같아. 딱 분위기 파악하는 거다. 여보, 어디 안 좋은 일 있어? 내 배고프면 둘째 치고 네. 어깨 좀 주물를까? 아니, 설거지 안 돼 있는데 내가 좀 할까? 라고 하는 사람. 자, 전자와 후자가 있을 때 어느 사람이 좀 더 사랑을 받고 어느 사람이 현실적으로 저녁을 쉽게 잘 얻어먹을 수 있을까? 당연히 후자겠죠. 후자겠죠. 네. 바로 이겁니다. 바로 토는 현실적으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야, 내가 승질을 부려서는 안 되네 하고 참을 수 있는 개념들. 이게 중요합니다. 목과 화는 그렇잖아요. 승질을 하면 승질을 부리는 현상이면 네네. 이 토는 그걸 참는 기질. 뭔가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질. 근데 필요할 때는 때에 따라서는 그 승질을 부리는 게 더 이로울 때는 승질도 부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의 토의 개념, 현실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 토가 많으면 돈을 알뜰하게 잘 모을까 아니면 잘 쓸까? 토의 기질이 많으면 토의 뭐겠죠? 기질이 토가 많으니 아니라 토의 기질이 아, 많으면 네네네. 잘 모으는 겁니다. 네. 화의 기질이 많으면 돈을 잘 쓸까 볼까? 잘 쓰죠. 옷도 네. 멋있게. 토의 기질, 화의 기질이 적절하면은 항상 코디도 잘하고 너무 이쁘고 한연빨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나쳐 버리면 본인은 무지하게 잘하는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하는 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게 바로 특성. 화의 기질이 너무 없으면은 본인은 하는데 뭔가 이상하게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목화토금수의 기질이 동시에 적절하게 있을 때 가장 중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토의 시기에서 성실하게 움직이다 보면 돈이 벌리잖아. 네네. 돈이 벌리면은 뭔가 좀 여유가 생기고 또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하다 보면 어때? 잘려 안 잘려? 성실하게 노력하는데 성실하게 상사 말도 하는데도- 잘 듣고 네네. 동료 말도 잘 듣고 힘든 거 있어 내가 하려고 해. 그게 더 이로운 거 아니까. 그럼 어떻게? 진급을 해. 어느 순간 진급이 딱 하다 보면 어때? 이제는 부장이 되고 자, 그러면 내 통제를 받는 사람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렇죠. 그럼 누군가를 통제하는 시기.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누군가를 통제하는 시기. 돈이 벌리다 보니까 가게도 열어. 직원을 써.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제하잖아. 네네. 그래 통제하는 시기. 이게 바로 금의 습성.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시기의 습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금의 습성은 누군가를 통제하고 깐깐하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직종으로 친다면 어떤 직종일까? 뭔가 누군가를 통제하는 직종 뭘까? 경찰, 아, 군인, 뭐 이런 것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오행에서 볼 때 목화는 막 분산된 건데 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화 다시 와서 목은 나무를 대체했고 화는 아까 분산되면서 태양을 받으면서 화려하고 분산되는 것 하다 보니까 타오르는 불을 상징한 거예요. 네. 그래 불에 타오르는 모습. 그 다음에 토는 뭘까? 자, 이 토는 왜 그런가? 잘 봅시다. 변화되고 뭔가 현실 결실. 자, 농사 짓는 사람들의 결실이 어디에서 나오죠? 땅에서 나오죠. 땅에서 그렇죠. 땅이 나오죠. 그래서 아, 결실은 땅에서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한 목화에 다시 화면을 보면 목화에 이 목화의 분산이 금수로 바뀌는 그 중간인 거예요. 그럼 목화는 해가 떠 있는데 해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해가 바로 산으로 넘어가죠. 네네. 땅으로 진다 합니다. 네. 땅. 물론 바닷가에 사는 사람 바다로 치겠지만 이건 중국 대륙을 기준으로 생각했던 네.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 세에서 가장 큰 변화는 뭡니까? 살고 죽는 거죠. 그렇죠. 죽음은 어디로 갑니까? 땅 속에 묻히죠. 그래서 모든 변화를 주관하는 것에서 바로 토는 흙으로 상징한 겁니다. 흙. 그래서 노란 색깔 흙, 황토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을 우리가 금이라 했을 때 금, 쇠붙이 같은 것 왜 바위나 돌을 얘기하는 바위나 돌이 부드러워 딱딱해요. 딱딱하죠. 아무리 봐도 바위나 돌은 좀 딱딱하지. 특히 쇠붙이는 딱딱하면서도 불을 대면은 확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네네. 것처럼 그런 특성. 토가 변화를 하는 거라면은 변화가 돼서 나타난 모습이 금인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모습은 눈에 잘 안 띄거나 저기 할 수 있지만 변화의 모습, 바로 나타난 모습, 이런 자체가 금이라고 해요. 금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이 자, 직급도 올라가고 돈도 생기면 변화가 돼야 안 돼. 좀 목에다 힘도 들어가고. 그렇죠. 어깨 변화되죠. 쭉 가요.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 이게 금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약간 권위도 있고 이런 식이. 그래서 금의 기운이 사주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너무 지나치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말할 때도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해. 왜 안 됐어? 왜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주로. 아, 그렇죠. 그런 투의 사람들이 금의 기질이 강한 분들이에요. 아. 주로 누군가를 막 통제하려는 등치가 적든 크든 간에 깐깐하게 구는 사람들. 강압적인. 예, 사람들이요. 그런 특성을 가진 분들이 바로 금의 수성인 겁니다. 네네. 그래서 금이 너무 지나치면 사람들을 너무 지나치게 통제를 해요. 금이 약하면은 어떡합니까? 반면에 자신을 통제를 못하고 이렇게 놔두게 되는 거예요. 즉 뭔가 마무리 짓는 개념들이 금이 되는 겁니다. 네. 금. 자, 그 다음에 인생이 질 때도 그 다음에 장년기가 되고 장년기를 지나고 나면 뭐가 되죠, 이제?
노인이 옵니다. 네. 노년기. 자, 세상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 그럼 생각이 많아지고. 뭐 노인들이 적어지겠죠? 생각이 많죠. 산전수전 겪었으니까. 많아지죠. 생각이 많아지죠. 네네. 생각도 많고 뭔가 행동으로 먼저 옮길까 생각을 먼저 할까. 생각을 먼저 하죠. 그래서 항상 노인의 지혜. 그래서 지적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수의 개념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는 거니까 등치나 이런 것들이 커질까 적어질까. 작아지죠. 오히려 작아지는 개념. 축소되는 개념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끝. 인생의 끝. 회사의 끝. 모든 시작의 끝. 좀 정적인 느낌이에요. 그렇죠. 정적인 것. 네네. 계절의 끝. 겨울.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들이 바로 수의 특성. 대신에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화도 약간 지혜롭다고는 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조금 그런 기준을 조금 더 폰다라면은 아까 그림을 한번 화면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목과 화 중에서 자, 목은 막 뻗어가는 거에다가 화는 뻗어가다 분산되는 거니까 목이 막 뻗어가는 여기는 막 뻗는 행동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가 동적인 강해요. 화는 이에 비해서 좀 정적입니다. 그래서 바로 정적이면서 우리가 치면은 동적인 목을 무관기질, 운동기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는 이에 비해서는 학자적 성향 같은 것. 그래서 목은 운동하는 기질처럼 혼자 좌충우돌하는 기질인데 여기서 딱 보면 금도 마찬가지. 이거 반대로 이제 딱 틀을 갖추면서 딱 오는 거기 때문에 동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운동의 기질이에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수는 틀을 갖춘 상태에서 오는 거다 보니까 여긴 다시 정적인 거고 그렇죠. 학자의 성향. 그래서 화와 수의 성향은 문관 기질 내지 학자의 성향, 정적인 특성, 이상적 행동주의가 아니라 그 주로 말로 아니면 두뇌 플레이. 목과 금은 행동적 기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서 목과 금 중에서 목도 행동, 금도 행동인데 차이가 뭘까? 금은 누군가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있는 것. 목은 상대가 주로 없고 혼자 움직이는 것. 네네. 운동으로 치면 마라톤 같은 경우라든가 역도 같은 것은 목에 해당이 되는 거고 네. 축구라든가 태권도 같이 상대가 있는 걸 통제하는 것은 금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서는 상대를 통제해야 되니까 카리스마가 강해야 되고 그렇죠. 목은 카리스마도 있는 분들 카리스마보다는 자기의 근력만 강하면 되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화하고 수 중에서 화도 학자일 수 있고 수도 학자적 성향인데 화는 객관적 기준이 아직 없어 어린애니까 수는 인생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어. 네네. 그래서 뭔가 누가 얘기하면 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해. 그래서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수는 검증을 하는 학문. 그러니까 수학, 물리학처럼 검증해서 답을 찾는 네. 학문. 화는 검증이 아니야. 뭔가 신기한 걸 추구하는 것. 문학, 예술. 그래서 화의 특성은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걸 창출해내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 창의와 창조적인 두뇌는 이 화에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수는 보수적인 틀. 왜? 해보니까 그거 해봤자 다 맞나, 해봤자 다 맞나, 해봤자 다 맞나. 이건 괜찮아, 이건 괜찮아. 그래서 뭔가 하자라면 수는 생각만 하다가 볼일 다 보는 사람들이 네네. 있는 거고. 바로 이런 거. 노인이 뭔가 하자고 할 때 행동으로 먼저 움직이겠습니까? 생각하고 움직이죠. 신중하게 생각하다가 기회를 놓치기도 하는 거고. 화는 행동으로 먼저 움직이는 거고. 바로 이게 목화토금수의 기본적인 특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런 특성을 갖고 있을 때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목화토금수의 특성들. 자, 목의 특성이 지나치게 강하면은 아까처럼 좌충우돌한 성향이 있고 좀 행동 이런 사람들 갖다 영업사원을 안 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격리사원을 안 치는 게 좋을까? 행동으로 할 때요. 예. 영업사원 이런 사람 갖다 격리사원처럼은 일 다 나가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이렇듯이 여기가 되는 것인 거고 대신 나를 따르라. 또 화에 있는 사람들 화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주로 앉지 할까? 홍보사원 같은 것. 아, 남 그렇죠. 생각에 예. 화에 있는 사람들 갖다 선동대장 하면은 말로만 갖다리 가지 몸으로는 못 움직이는 거예요. 네네. 말로는 많은데 행동이 따르기 덜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격리사원을 시키면은 격리를 꼼꼼하게 기록하기보다 장부에다가 그림 그리고 이쁘게 치장하는 데 바쁜 게 바로 예, 화의 습성이 들어가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 박사님 하나 같은 경우도 치장을 어느 정도 좋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네. 화면빨을 잘 받는 연예인들이 화의 특성이 강하니까. 네, 네. 예. 그 다음에 톤은 어떻습니까? 치장하는 화를 보면 어떡합니까? 쓸데없이 딱 해봤자 저긴데 딱 근데 쓸데없이 그 돈 비싸서 안 해. 라고 하면서 현실적인 바로 격리라든가 이런 것들 성실하게. 그 다음에 금은 뭡니까? 통제하는 사람들. 감사라든가 누군가를 통제하고 지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네네. 자르고 통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이걸 맞춰야 됩니다. 뭐 이렇게 사감 선생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딱 틀을 잡아서
옷을 입어도 이 금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금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옷을 입어도 딱 넥타이 틀을 딱 맞추고, 벨트도 딱 맞추고, 남들이 삐뚤어진 거 못 봐, 자기가. 옷장에 옷을 봐도 딱 정리를 딱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좀 피곤해. 자기도 피곤하고, 주변 사람들 피곤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 그래서 네. 군인, 경찰, 검찰, 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 수는 어떨까요? 그런 것도 겪었어. 근데 수도 이미 그걸 겪은 상태다 보니까 그런 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돼요. 네네. 그래서 수도 이제 조금씩 거쳐서 하지만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인생의 지혜. 이거 어떡합니까? 기익 파트. 이미 세상을 다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들이야. 흐름을 알아서 이렇게 됐구나, 저렇게 됐구나 해서 머리를 써 기익해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움직이는 사람. 예를 들어 술을 버지고 영업상을 시킨다. 답이 안 나. 머리만 쓰다 판나는 거야, 상태에서. 그렇죠. 머리만 쓰다 판나지 행동으로 움직이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자, 식당에서 일을 시키는데 어떤 사람 식당에서 설거지, 어떤 사람은 나가서 서빙한다. 서빙은 사람들 앞에 쓰는 거예요. 네. 그럼 수하고 화를 시킨다면 술을 보고 앞에 나서라면 수는 사람들 앞에 못 나서. 화를 세워야죠. 그렇지. 수는 네. 안에 가서 서빙을 해. 자기 네네. 스스로 해. 왜? 남들 나서는 게 부담스러워. 그런데 논리적이긴 해. 옛날에 송유근이라고 우리 지금 천재적인 소년 있죠. 물리학자. 네네. 그런 친구들이 앞에 잘 나서는 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왜? 그건 물리 천재. 바로 수학의 개념. 수학이나 물리. 이론 물리 같은 경우는 수의 특성인 겁니다. 그런 계산은 잘하지만 이런 분들은 앞에 나서는 걸 또 싫어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특성 중에서 우리 아이가 혹은 내가 어느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냐. 이 특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또 때에 따라서 나타났다, 어떤 게 나타났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느 습성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전혀 학문에 관계없이 주부로 움직이다가 네네. 어느 시기가 돼서 갑자기 딱 학문으로 등장해서 교수 되면서 잘 나갔다. 어느 시기에 갑자기 예술가로 잘 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저 사람 인생을 바꿨다. 개발해서 됐다. 개발이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화해 성향이 숨어 있었는데 운에서 그게 감춰져 있던 거야. 아. 개발이 안 되고. 그러다 딱 때를 만나니까 그게 딱 개발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이 시기가 언제쯤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발휘된다든가 이런 걸 알 수 있는 특성이 네. 바로 이런 목화토금수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또 와서 이것들 우리가 요것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 이거 목화토금수 한 가지만 몇 가지만 하고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이 목화토금수의 개념이 보면은 이 목화토금수란 이게 음양으로 있는데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기억나세요? 네. 우리가 올해가 이제 갑오년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밑에 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여기에 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목에는 갑과 을이 있어가지고 갑과 을이 양음으로 있고 화는 병정, 토는 무기, 금은 경신, 수는 임계에서 목에는 갑이 양, 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있다고 해서 올해 목의 특성이 많이 나타나고 올해 갑년이니까 세상이 쫙 뻗어나간다. 이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네네. 들어요. 그런데 최소한 이제 갑년에 태어났거나 올해 태어났거나 내년에 태어났거나 이런 분들이 어떤 목의 성향을 많이 가질 수 있다거나. 근데 사주에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동양의 모든 기본, 시간의 기본은 공전이라겠습니까? 자전이라겠습니까? 공전. 공전이가 아니라 자전. 자전이죠. 네네. 그래서 자전에 의미하는 것. 그래서 사주팔자가 뭔가 할 때 여러분들 사주팔자는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대한 태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사주팔자라고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신비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딱 이거 청합시다. 태양 에너지를 분석한다. 어떻게?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대한 태양 에너지를 분석하는데 공전과 자전을 가지고 분석해 나갑니다. 네. 그 중에서 이 자전이 바로 태어난 날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자전에 따라서 갑을병정 무기경신애가 하나씩 매겨집니다. 그래서 갑날에 태어났다, 을날에 태어났다, 병날에 태어났다, 정날에 태어났다. 이게 딱딱딱딱 어떤 먹여지는 형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먹여지는 형상을 가지고 이렇게 갑을병정이 이렇게 먹여지는 이렇게 딱딱 해당되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언제 태어났구나. 이걸 통해서 이걸 가지고 이 특성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하.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쯤 돼서는 그걸 또 한번 할 겁니다. 뭘 하냐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 아이 진로적성을 찾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나갈 겁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강의를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강의를 해나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목화토금수를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나갑니다. 네. 이 목화토금수는 다시 보면은 자,
목화, 토, 금수 이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 자체를 이렇게 오로 보는 관점인데, 우린 여기서 기준점,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이 기준점을 딱 찍어놓지 않았을 때의 오행은, 그냥 목화, 토, 금수가 도는 것 뿐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상생상극을 한다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목이 화를 생해주고, 화가 토를 생해주고, 토는 금을 생해주고, 목은 토를 극하고, 수를 극하고, 이렇게 오직 똑같이 5개가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기준점을 정해진 상태가 되면은, 목은 뻗어가는 의미가 들어가고, 목은 시작, 수는 끝이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과 화는 분산, 금과 수는 수렴. 그래서 목화의 특성이 사주에 많다. 목화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펼치는 습성, 어질르는 애들. 그래서 우리가 아동이 잘 어질립니까? 노인이 잘 어질립니까? 아동이 잘 어질립니다. 아동은 목화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어질르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질러? 못 살게 죽겠어. 왜? 엄마들은 화의 토를 넘어간 상태예요. 네네. 정리를 서서히 하기 시작하는 토에서 금 사이입니다. 그런데 애는 어질러. 그러니까 엄마가 안 맞는 게 많습니다. 특히 엄마가 금의 기운이 강할수록 못 견디는 거예요. 어지르는 거를.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애가, 손주가 어지르지 않고 정리를 잘한다면 얘는 비정상인 겁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어지르는 걸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막 어지르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젊을 때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시기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습성 중에서 아기 때는, 얻을 때는 목화의 기운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애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어느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 근데, 자, 이 목화 토금수의 특성이 뭐냐? 이 목기운이 무지무지 강하면은, 여기 보시면 어떤 거냐? 목기운이 무지무지 강하면은 이 목은 토를 극하다 보니까 목기운이 무지 강하면은 토기운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금기운도 좀 약해지게, 이게 대치가 돼요. 그래서 이런 목기운, 자충우두라는 이런 성향이 너무 강하면은 어떤 현실적인 개념이 떨어지기도 하고 통제기운이 약한 겁니다. 반면에 여기 화의 기운, 뜬구름 잡는 기운이 너무 강하면은, 뜬구름 잡는 기운을 가지고 돈을 벌 수는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자기를 통제하는 기운, 어떤 틀에 적응하는 기운, 조직 생활을 한다, 이런 건 잘 못하게 돼 있고, 네네. 실제로 연예인들이 조직 생활 잘 못하듯이, 그 다음에 수의 기운, 차분하게 지혜롭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개념들은 잘 못하게 돼 있는 선수들입니다. 반면에 현실에 이런 또 이 기운들, 혹은 역시 통제, 이 금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은 화나 목의 기운이 약해진다. 이런 것들은 또 뭐를 의미하느냐? 또 기회가 될 때 한번 오장육부와 오행을 같이 접목시켜 얘기를 하겠지만, 네. 이것이 간, 심장, 그 다음 비장, 혹은 비위, 폐, 대장, 신장, 방광하고 적용이 돼가지고 또 어떤 신장이 강하면은 심장이 약하고 이런 논리가 들어가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시간을 또 잡아서 한번 얘기를 해 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이 공부하면 중요한 것들은 바로 이 목화 토금의 습성들이 정확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어릴 때는 목화의 성향이 강하다가 토가 되면은 이런 너무 현실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금수가 되면 또 이런 성향이 강해지는 것. 이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걸 이해하고 사람에 따라 또 계절에 따라서 이런 시기가 어떤 게 또 강해졌다 약해졌다는 것들을 이해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성이 강하다는 걸 알면은 이 특성이 강하면은 이런 특성, 예를 들어서 목의 특성이 강하면은 금의 특성으로 제어를 해줘야겠구나. 네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지혜롭게 활용한다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지혜롭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측을 통해서 좀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행 공부하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번 이걸 얘기했다. 훈민정음하고 뒤바뀐 소리 오행. 이건 뭐냐? 장명을 또 좀 이따 공부를 할 건데요. 바로 이 장명할 때 기본이 되는 것 중에 소리 오행입니다. 네. 이 오행에도 목화토금수가 있는데 우린 이름을 어떻게 불러주는 것만 가지고 달라지는데 이것이 막 바뀐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훈민정음과 뒤바뀐 소리 오행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양 오행설 흐름 잘 파악해 두시고 본인의 삶, 우리 가족의 삶에 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강의 들려주신 소지학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음양 오행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봤습니다.